샹들리에의 은은한 빛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안 장미꽃잎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자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남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여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여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여자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5해 전으로 말이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독서실 안은 연필 소리와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지우는 두꺼운 안경을 다시 한번 올려 썼습니다. 안경테가 코에 자국을 남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문제집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색 트레이닝복 상의는 세탁을 해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고 화장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오늘도 1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사람 또 있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맨날 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몇 년째야 진짜?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해째래. 누군가 답했습니다. 헐, 그 정도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지우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라고 누군가 불렀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김민준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옛 남자친구였습니다. 민준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준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지우의 트레이닝복을 훑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직도 공부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지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민준 옆에 여자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공시생이구나. 여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소개할게. 우리 회사 동기 수진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건성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오빠, 우리 늦겠어.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지우야 공부 열심히 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렬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서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1년 전에 그녀를 떠났습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우는 1년차 공시생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해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지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후로 5해가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해가 더 흘렀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새 여자친구도 생겼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지우는 여전히 독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우야, 밥은 먹었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지우가 답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우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회를 버텼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독서실 불이 꺼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처럼 화려하지도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공부만 하는 재미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안경 너머 가려진 얼굴이 트레이닝복 속에 숨은 몸매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회를 포기하지 않고 버틴 그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세상도 몰랐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집에 돌아오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습니다. 지우가 문을 여는 소리에 엄마가 깼습니다. 어머, 왔니? 엄마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왜 안 자? 지우가 물었습니다. 너 기다렸지? 엄마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전자레인지에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다며? 엄마가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지우가 답했습니다. 김밥 하나 먹은 게 전부였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건넨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의 손등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지우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딸이 5회째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너무 힘들면 쉬어도 돼.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우가 답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더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은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3년 전부터 남자친구와 사귀었고 이제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초대장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우야, 꼭 와, 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초대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똑같은 질문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아직도 시험 봐? 언제쯤 붙을 것 같아?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올 텐데 자신만 초라할 것 같았습니다.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자리, 똑같은 책상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1년 차인 것 같았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지우도 저랬었습니다. 1년 차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붙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고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5년 차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응원에서 동정으로, 동정에서 무시로 변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로비에서 먹고 있는데 아까 그 1년차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선배님이신가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 응. 지우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몇 년 차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5회째,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화이팅 하세요. 남자가 재빨리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치욕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거 봐. 엄마가 초대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지 결혼한대? 엄마가 물었습니다. 응. 지우가 답했습니다. 가야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글쎄, 바쁘기도 하고 지우가 얼버무렸습니다. 엄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넌 맨날 독서실만 가잖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친구도 만나고 밖에도 나가야지.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엌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돈이었습니다. 30만 원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옷이라도 사 입고 가.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힘들게 번 돈인데. 지우가 손살을 쳤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예쁘게 꾸미고 가야지.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세면대 위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싶었습니다. 머리는 영양이 없어 보였고 피부는 건조했습니다. 화장을 한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쓰던 립스틱,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내밀던 엄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예쁘게 꾸며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쯤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5해를 버텼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꼭 갈게, 라고 짧게 적었습니다. 은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진짜 보고 싶었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안경을 벗고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얼마나 놀라게 될지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이틀 후였습니다. 지우는 독서실에 가지 않고 쇼핑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번화가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옷을 입은 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왠지 자신만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원피스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만져봤습니다.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결혼식에 입을 옷이요. 지우가 작게 답했습니다. 점원이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잠깐만요. 점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가져왔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입어보시겠어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네, 지우가 답했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원피스가 몸에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안경과 묶은 머리 때문에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점원이 밖에서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잘 맞으세요? 점원이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25만 원이었습니다. 엄마가 준 돈에서 5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화장품 가게로 갔습니다. 오래된 화장품들은 버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샀습니다. 남은 돈이 딱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시장에 가고 없었습니다. 지우는 방에 들어가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새 옷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렸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말리고 묶었지만 오늘은 드라이기로 천천히 말렸습니다. 생각보다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길이도 어깨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새로 산 화장품들을 꺼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펼쳤습니다. 손끝으로 조금씩 펴발랐습니다.
오랜만이라 손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니 괜찮았습니다.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렸습니다. 아이라이너를 잡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마스카라를 발랐습니다. 속눈썹이 길어 보였습니다. 립스틱을 집었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입술에 천천히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멈췄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화장을 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대학교 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안경이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이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해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눈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안경 없이 보니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피부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화장을 하니 더 환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거울을 봤을까요?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렌즈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오래전에 사둔 렌즈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렌즈를 끼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번 실패하다가 겨우 성공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랐습니다. 안경 없는 얼굴이 이렇게 달라 보일 줄 몰랐습니다. 화장을 한 얼굴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오래 보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웃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집에 있어? 엄마가 불렀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왠지 엄마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응, 여기 있어. 지우가 답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화장했네? 엄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내일 결혼식이잖아.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딸 예쁘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예뻐? 지우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은 더 예쁘게 하고 가. 엄마가 말했습니다. 응, 지우가 답했습니다. 엄마가 나갔습니다. 지우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안경을 벗어볼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보여주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쌍하게 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최소한 자신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다시 화장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낮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를 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나갈 시간 됐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응, 나갈게. 지우가 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 서 있다가 지우를 봤습니다. 엄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엄마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너...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상해?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뻤구나.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화장이 번질까봐 참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지 말입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결혼식장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지우는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친구 축하하러 온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 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앞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오늘의 신부였습니다. 응, 나야. 지우가 답했습니다.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헐, 진짜 너야? 은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완전 달라졌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우가 쑥스럽게 답했습니다. 헐, 대박. 은지가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지우래. 은지가 답했습니다. 지우? 한지우? 다른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나 한지우. 지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박, 진짜 지우 맞아?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예뻐졌어?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늘 좀 꾸며봤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지우야, 진짜 너 맞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나야. 지우가 답했습니다. 민지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냥 똑같지 뭐. 지우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앞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입장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복도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난번 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쁜 사람을 본 것뿐일까요? 지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민준을 의식했습니다. 그가 어디 앉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봤습니다. 예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뷔페로 이동했습니다. 지우도 친구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담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뭐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공부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지우가 답했습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아?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지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쌍하게 보는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식사를 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지우 맞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한 듯한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냉철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누구지?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실례지만 저 아시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시연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신랑 대학 선배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아, 네, 지우가 답했습니다. 방금 전에 못 봤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거 보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지우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식사 다 하셨으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더 당황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남자는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우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식사 마치시고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시연이 말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지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 누구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몰라. 신랑 선배래. 지우가 답했습니다. 대박, 완전 잘생겼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못 봤어? 완전 명품이던데.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시연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오셨네요. 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우가 답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우가 답했습니다. 시연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식장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시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으셔서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지우가 답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째 준비하고 계시나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5회째입니다. 지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대답을 듣고 당황하거나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회요? 그의 눈빛이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놀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작게 답했습니다. 어떤 직렬 준비하세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행정직입니다. 지우가 답했습니다. 시연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요즘 행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회 동안 공부한 게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우가 답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업무 자동화가 큰 화두죠.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요즘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기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정과 경영,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연은 지우의 생각을 물었고 지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5회 동안 공부하며 쌓은 지식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민준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우, 맞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나야,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너야?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지우가 답했습니다. 시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는 사이세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좀 꾸며봤어. 지우가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지우를 훑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누구야?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준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수진이 다가오더니 지우를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아는 사람, 민준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건성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오빠, 우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민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중에 연락해도 될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바쁘기도 하고. 지우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부탁이야,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민준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가자,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세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네, 1년 전에 헤어졌어요. 지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하는 것 같은데요. 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후회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시연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시연이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 주시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지우는 놀랐습니다. 시연그룹 전무이사 강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연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들고 시연을 다시 봤습니다. 놀라셨나요? 시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지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회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 줄 씨와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독서실에 앉아 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전무와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네, 지우가 작게 답했습니다.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시연이 인사했습니다. 저도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시연이 떠났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안경 하나 벗고 화장 좀 했다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야, 대박,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시연그룹 아들이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진짜?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신랑이 아까 말해줬어, 은지가 답했습니다. 재벌이래, 다음 회장 후보라던데,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 봤어?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완전 충격받은 것 같던데,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강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지우야, 나 민준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지우가 물었습니다.
은지한테 받았어. 민준이 답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뭘? 지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자신을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돌아오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답답하다고, 미래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돌아오려는 걸까요? 결국 겉모습이 달라지니 마음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한데 난 그럴 생각 없어.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전화 끊을게.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안을 보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명함 속 그 남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곧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것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독서실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안경을 쓰고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화장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서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강시연의 얼굴이, 그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한지우 씨, 어제 즐거웠습니다. 강시연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공시생이었습니다. 그는 재벌 전무였습니다. 너무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연이 장소를 보내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우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독서실을 일찍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어제처럼 화장을 했습니다.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안경 대신 렌즈를 꼈습니다. 엄마가 놀란 얼굴로 봤습니다. 또 나가? 엄마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 약속이 있어. 지우가 답했습니다. 누구랑? 엄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지우가 얼버무렸습니다.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 있나 보네. 엄마가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오셨네요. 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우가 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라이빗한 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앉으세요. 시연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편하게 고르세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추천 코스로 주문하겠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요리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맛있으세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시연은 지우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공무원을 선택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고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요.
지우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룰 거예요. 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걱정하거나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달랐습니다.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연의 차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지우가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시연이 답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시연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독서실로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독서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비로 나가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다니는 거 알잖아. 민준이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지우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민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그가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뭐가 달라진 건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겉모습이잖아. 지우가 말했습니다. 안경 벗고 화장하니까 달라 보이는 거잖아.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그래, 뭔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민준아, 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다만 너는 이제야 보게 된 거지.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날 제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어.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민준아. 지우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자리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독서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연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곧 발표될 시험 결과와 시연과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연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응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지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독서실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가는 날도 생겼습니다. 자신을 조금씩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험 합격자 발표일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발표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도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지우야, 떨려? 엄마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 지우가 답했습니다. 괜찮아,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내 편이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10시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붙었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우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5회였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엄마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생했지. 엄마가 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축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은지, 민지, 다른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지우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연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합격했어요. 라고 짧게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지우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축하 식사하시죠. 시연이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제가 6시에 모시러 갈게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네, 지우가 답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연이 다시 한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5회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서실에 형광등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혼자 걷던 귀갓길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동정 어린 시선들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이거 입어. 엄마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예쁜 원피스였습니다. 엄마가 언제 산 거야?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즘 내가 예쁘게 꾸미는 거 보고 하나 사뒀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입으라고 엄마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연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연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연이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우가 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왔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엄마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연입니다. 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는 시연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품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 잘 모시고 올게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지우와 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지우가 답했습니다. 그 마음 느껴져요. 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루프탑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샴페인이 나왔습니다. 건배하시죠. 시연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시연은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지우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네?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화려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시연이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만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시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역시나 달랐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끈기가, 그 진지함이 정말 멋있었어요. 시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같이 있게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시연 씨가 좋아요. 지우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버림받고 절망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험에도 합격했고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안경 너머 숨겨뒀던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합격 축하해. 언론에서 봤어.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자를 지웠습니다. 이제 민준은 과거였습니다. 미래를 보고 싶었습니다. 시연과의 미래 말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연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5회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연과는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시연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놀랐습니다. 재벌가의 부모님이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을까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시연이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시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시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연의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연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지우가 답했습니다. 어느 부서인가요?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행정직입니다. 지우가 답했습니다. 시험 준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5회 걸렸습니다. 지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던데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시연이 거들었습니다. 지우 씨의 가장 멋진 점이에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말이에요. 그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분 만났네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식사 후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연의 부모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지우와 시연만 남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지우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또 흘렀습니다. 지우는 직장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5해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연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연은 지우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지우는 시연의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연이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데이트를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축하 식사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지우는 예쁘게 꾸몄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똑같은 루프탑 자리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테이블에는 장미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시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시연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시연이 더 다정했습니다. 계속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 씨, 시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지함, 끈기, 따뜻함,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시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초라한 공시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연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네,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시연이 일어나 지우를 안았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빛, 장미꽃이 무릎 꿇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얘라고 답한 여자는 바로 한지우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지우야, 너 프로포즈 받았다며?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SNS에 다 떴어.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응. 지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박, 정말 축하해.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SNS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연그룹 후계자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댓글을 남겼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됐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댓글을 보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우연히 거리에서 민준을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혼자였습니다. 수진과는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봤습니다. 축하해,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무 늦게 알았어.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이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안경을 쓰든 벗든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말이야.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야.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였어. 민준이 인정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지우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너도, 민준이 힘없이 답했습니다.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시연이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결혼식은 석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준비가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5해 전 독서실에 처음 앉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험에도 합격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안경 너머 숨겨뒀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만 보는 사람과 안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전자였고 시연은 후자였습니다. 지우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5해를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연이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가치 있었습니다. 시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고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겉모습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당신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가치를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지처럼 말입니다. 5해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그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